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맨 처음 제목이 다소 센세이셔널하게 잡아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할배 개그라고 좀 우선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선택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으로 북진해야 하는 이유. 이 현재 지도가 그 폭염에 의한 그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7월 9일자 폭염 지도입니다. 이제 여름 폭염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든 지구 자전축의 이동의 시작이든 어쨌든 정말 지내기 힘들다. 출산율 저하에 의한 한국 소멸의 폭염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욕구는 여름별장을 북에 소소한 한 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있다면 말이죠. 그것보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양이 수도가 되어도 계속 온난화가 된다면 할 수 없이 만주로의 이동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는 고대사로 돌아가서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수도는 지금이 하얼빈이 될 터이다. 그때는 여름 휴가를 연해주로 가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지도상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수순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양에서 다이렉트로 하얼빈으로 가는 방법도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서울은 아마도 다인종 국제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겨울에는 하얼빈시가 수도가 된다 그러면은 여름 별장을 서울에다가 겨울 별장을 겨울 때 추우니까 서울 근처에다가 소소한 아파트 한 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 한국 꼭 집어 방위비 100억 달러 내야 관세 협상 앞 마지막 청구서 꺼냈다. 성재용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또 언급,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2019년 분담금 협상 소개하며 연 1년에 100억 달러 지불해야 발언. 한미 정상회담 무역협상 등 한과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 점령하려는 포석인 듯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제거에 이어 방위비 협상이라는 난제를 다시 한번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집권 초기 한미 관계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 약 11억 2,100만 달러이다. 100억 달러면은 현재의 2026년 기준에서 약 6.5배 100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린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 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트럼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이 최근에 빅 뷰티풀 딜 액트라고 법안이 있죠. 그대로 흉내내서 미군 주둔비 100% 내겠다고 해라. 우리는 민생지원금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미국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협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명 칸한테. 25% 레터 한국 답장 요구, 오연석의 이명 중앙일보에서 7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1차 관세 서한 통보 주요 국가들을 쭉 표로 만들었는데 한국, 일본이 25%죠. 일본은 24%에다가 1%를 올렸습니다. 한일을 동시에 본다고 보게 되어 있는데 그만 보면은 이거 25% 가지고 트럼프 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근히 그런 뉴스 제목들을 꺼집어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보면은 한일보다는 다 높습니다. 말레이시아 25% 똑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한국과 일본이 제일 높죠. 말레이시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은 동맹국까지 관세를 뭐 공격한다 그러는데 적게 공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별 미국 상호관세 대책 현황 중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했죠. 근데 영국한테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115억 달러. 2024년 기준 5월 8일 날 기본관세 10% 합의했죠. 영미 관계는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두 번째로 성공을 했죠. 7월 2일 관세율 20% 합의했습니다. 46% 제시했다가 합의가 됐으니까 여기에는 빠졌죠. 중국 8월 12일까지 관세율 30% 상태 협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은 46%에서 20%니까 우리도 협상에 성공을 한다면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위비 100% 우리가 내자. 그 대신 기브앤테이크 정신으로 좀 우리한테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지난 수개월간 한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시한 국방비 증액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에 관한 의미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 레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칸이 결국 협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본과 같은 25% 관세 한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8월 1일로 유예 연장하여 협의 지석을 미로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사실상 유예가 연장됐다.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8월 1일까지 합의에 의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정변 때문에 협상단이 우리 좀 7월 달 넘어서 그 대선 끝나고 패키지로 협상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또 제시를 했었죠. 위 씨는 한미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협상 카드도 못 내밀면서 무슨 국익관철 지금 운운하는 거를 뉴스에 내고 있죠. 이대로는 국익이 아니고 국실이 되시겠습니다.
주요 인사 못 만나는 한국, 만나도 협상 겉도는 일본, 도쿄 성호철 특파원과 박상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접촉 채널 없는 한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6일 미국에 급파했지만 위 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은 아주 짧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면담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리트릭 상무장관을 2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니까 만나는 한계가 아르케는 없겠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에 관한 건데 갈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창구가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빈번한 미국 접촉에도 빈손인 일본이다 했는데 일본 야당들은 이시바 총리가 결국 협상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한다. 한국 현재 국힘 이런 말도 못 꺼내는 수준이죠. 지금쯤 요거 아주 좋은 기회다고 해가지고 들이다 좀 공격을 해야 될 텐데 협상을 뭐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좀 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뭐 딴 거 가지고 국힘이 완전 이중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똘마니당으로 전락을 지금 민주당의 똘마니당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본 야당 애들처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 애들은 이상한 거죠. 트럼프 마음 얻고 싶은 자 격식 갖춘 편지를 보내라. 이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9일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노벨 평화상 추천서안 깜짝 전달. 스타머 미 영국 총리는 영국왕 서명 당기 공식 국빈 초청장. 워싱턴 포스트 정중한 문구 서명 들어간 공식 서한은 트럼프 마음을 잡는 확실한 방법. 일기 때 트럼프는 김정은 편지 최애해서 아름다운 편지들 우린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도 했죠. 트럼프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텍타일 싱스를 좋아한다. 이를 주변 사람들과 언론에 자랑스럽게 보여줘 주목받는 것을 원한다. 지난 2월 27일 백악관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결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스타머는 품에서 초청장을 꺼내며 국왕폐하로부터 서신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서한을 대통령께 전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타머는 미리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하는 리허설까지 했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저녁 만찬 중에 7일 백악관에 그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하는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트럼프가 받고 있는 장면인데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관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뭐 동맹이죠. 동맹이 중동의 그 휴전,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가자지구 완전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도 거의 좀 점령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에 있는 요르단이 아니고 어디죠? 그런데 시리아 그런데도 그 평화가 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중국인의 농지 구매 금지 추진 미국. LA 맘먹자 위협 느꼈나? 김동완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우려국가 국민의 농지 구입 금지 방안 추진.
중국 등 우려 국가 국민의 현지 농지구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이 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자, 다 읽어서 이해하기보다는 특히 미군 기지 인근 토지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집중할 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강제 매각시키는 그 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농지를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제주 그 해군기지 주변에 중국 애들이 또 땅도 샀다고 그러고 있죠. 이거 사실상 우리나라 보수 유튜버들이 몇 년 전부터 좀 의견을 개진하고 좀 했던 내용들인데 딴 나라보다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중국인들이 남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힘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법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식갈이 나게 날릴 때 그 미국 서해안 많은 땅들과 빌딩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그때 뜨거라 해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본 죽이기를 들어갔죠. 지금 모든 것이 중국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도 건방지지 않고 내가 미국이 그 큰형님 하시고 저희가 몇 2인자 정도로 더 이상 원하는 거 없다는 거를 계속 중국이 뭔가 보여주고 메시지를 날렸다면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땅 구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로 좀 했어야 되는데 무슨 1대1로 한다고 돈 쳐 들어가고 중국 인민의 중국 국민의 내수나 그런 거를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해안 도시나 그 대도시만 도시민들이나 조금 잘 살게 됐지 나머지 그 10억 이상의 농민공들의 삶은 국민소득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돌아간 그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내실을 다졌다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강제 법안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내놓게 되는 국가가 인수해서 다시 그 경매에 붙이든가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중국인만 그러냐? 상호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강제로 뺏는다고 하더라도. 상호관세까지 하는데 상호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저평가 글로벌 큰손 중일 팔고 한국 산다. 변희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모닝스타 웨일스의 매니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11에서 12%로 예상이 된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평가 전망 긍정적. 요거로 충분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가족 경영의 지배력을 좀 줄여가지고 주주 권리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됐기 때문에 신정부가 소비자 및 은행 부분에 도움이 될 재정 개혁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양국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서명할 거라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어저께 현재 7월 9일 현재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죠. 앞에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글로벌 컨설들이 팔고사고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팔고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익을 이용해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100%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에서 12%다. 10년을 예측하면 점쟁이라는 얘기인데 세상에 점쟁이는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법원 트럼프가 연방 대량 해고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존 크루셀, 디타 보스, 팀 리드 3명의 기자가 로이터에서 7월 9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 관료제를 극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트럼프 지시에 따라 행정부는 미국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주, 재무부, 제한군인회 및 기타 12개 이상의 기관에서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마련했다. 거기다가 강경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도 대법원이 열어줬다. 이렇게 트럼프의 표현이 돼 있다. 대법원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구현할 트럼프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확실한 승리라고 표현했답니다. 행정부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노조,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그룹은 이번 판결이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국민이 의존하는 서비스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편으로 약 100일이 지난 4월 말까지 26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 사직 및 조기 퇴직을 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비대해진 연방 관료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무원들은 줄이고 효과적으로 머스크 같이 전설이나 이런 자동화에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거 생각해서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지방정부 공무원 등 일자리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생각이라고 합니다. 관료제라는 것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청이라는 용어입니다. 신청에 의한 무슨 급부. 지금 우리 국민지원금도 보편복지라면은 공무원들이 뛰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된다. 이걸 지들이 조사해야지 꼭 왜 신청에 의해서 줘야 되느냐.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료제죠. 자기네들은 책상에 앉아서 심사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배 세력이라는 거죠. 그게 관료제고 2조 500년에 관료제가 나라를 망쳤죠. 2조 말에는 완전히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본분 세력들이 관직을 매관매직하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2조 말에 한일합방 당한 거는 당연히 싸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알아서 이 북한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은 조선의 행정이 안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운 지방에서 농지 개간을 해서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영국 여행가가 진언한 내용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급부금 지지율 오르는 이재명 정권, 내려가는 이시바 정권, 한국, 방위비 일부 절감에 자금 마련했다.
일금은 현금 혜택으로 준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한국은 소비 쿠폰을 준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8일 헤이신지라고 코리아 레포트 편집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시바 정권은 국민당 2만엔 1인당이죠. 현금 혜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15만 원인데 뭐 5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는 거지만 소비 쿠폰을 주는 거로 하지만 이게 신청에 의한 거죠. 15만 원 받자고 뜨거운 떼약볕에 다들 또 은행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줄 서서 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네들, 젊은 애들은 좋다 이게요. 노인네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지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거진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한국 관료제라는 게.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총 3.1조 엔 정도가 이거면은 그냥 10배로 그냥 당연히 봐서 30조 원이 들어가죠. 이번 우리나라 추경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죠. 우리는 한 12조 정도 국민지원금도 책정이 됐죠. 또 이런 소비 쿠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 예산 905억도 삭감되어 있답니다. 요거는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아파치 헬기의 그 한계성으로 그 공감을 하면서 그 기사는 절감된 예산이 딴 데 드론 개발이나 이런 데 쓸 거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국민지원금으로 국방을 포기하고 국민지원금을 또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증가율은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교체돼도 상승해 왔다는 것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권과 선을 긋고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여건과 정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가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할 태세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극부군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답니다. 일본 국민 2만 엔씩 준다는 거 평판이 안 좋다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지도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훨씬 더 나은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처음 경험한 국민지원금 그때 좀 쉽게 받았던 것 같은데 좀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이 오고 뭘 누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 가짜에 또 속지 말라고 또 그거 있죠. 아주 사기성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이시바 총리 몽골 방문 초청 양폐하 방문을 받아 외상 표명.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몽골 바트체 제그 외상이 8일 천황 황후 양폐하의 방문을 받아 교도통신의 단독 인터뷰에 응해 오늘 내일이라도 이시바 시게루 수상에게 우리나라의 초청장을 잔단샤탈 수상 명의로 정식 송부한다고 분명히 했답니다. 작년 8월 당시에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몽골을 방문 예정이었지만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주의 정보를 받고 급히 중지하고 있었답니다. 어쨌든 이제 천황 폐하가 몽골을 갔으니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행보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낀 몽골은 양국을 배려하면서 일본과 미국, 유럽을 제3의 이웃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 총리 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초청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다. 한국은 허구한 날 새우 등 터진다 운운하는 폼점생이지만 몽골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제약을 극복하는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좀 친한적인 게 몽골인데 국뽕 유튜버들은 대단히 몽골이 한국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요거 아주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주목되는 바입니다.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유튜브 쇼츠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방송한 것을 인용 못해서 그 방송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작성하다 보니까 그걸 항상 제가 신경 써서 출처를 가져오는데 재고 보관 기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줄였죠. 저는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암으로 죽을 때 팀 쿡을 애플 CEO로 세울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해서 지금 팀 쿡이 됐는데 보통 서민 출신이 대기업 CEO로 올라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서 며칠로 줄였다. 이거 아주 혁명입니다. 그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마트가 상반기까지 8조 2291억 원을 달성했는데 매출은 11.9%까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얼마 나왔다고 아직 공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정식 공시가 된다면 분명히 분석을 해보겠지만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팀코,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공한 데는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요건 밑에 거는 좀 일찍 공시가 돼가지고 NH 프라임 리츠라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증가로 인한 거로 영업이익이 140.6%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매출액은 한 17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거죠.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